영화 레옹에서 나탈리 포트만이 다소 선정적인 복장으로 등장했을 때 그녀는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마틸다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딸이 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반대했는데요. 중년 남성 레옹과 소녀 마틸다의 우정을 다루는 영화가 딸이 찍기에는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어린 나탈리 포트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주관이 뚜렷했고 모든 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했죠. 대본이 마음에 들었던 나탈리 포트만은 부모의 반대에도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영화에서 일부 장면을 삭제하면 나탈리 포트만의 출연을 허용해주기로 했죠. 원래 감독은 영화에서 소녀 마틸다가 레옹을 사랑하는 장면을 더 극적으로 연출하고 싶어 일부 장면을 추가했었는데요. 이 장면은 극장판에는 삭제되었고 감독판에서만 특별히 공개되었죠. How about a kiss? Yes. A girl's first time is very important. And I like it the first time. 레옹은 개봉 당시부터 로리타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중들에게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진 장면이 삭제되었음에도 영화에는 마틸다가 마릴린 먼로처럼 차려입거나 성적인 노래를 부르고 레옹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둘의 분위기가 묘하게 연출됐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감독의 로리타 패티시를 반영한 거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팬 시청자들은 마틸다와 레옹의 관계는 평생 사랑받은 적 없던 마틸다가 레옹에게 처음으로 보호받고 느끼는 가족 간의 사랑 혹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에 가깝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레옹의 조연으로 나오는 배우 마유엔이 사실 이 영화는 감독 릭 베송과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힌 것이죠. I met Luke, I was 12. Fall in love when I was 15. It was my story. 마이엔은 12살 때 레옹의 감독 릭 베송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29살로 둘은 16살 차이였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둘. 문제는 마이엔이 아직 미성년자였고 프랑스 법상 15세 미만인 경우 성관계의 동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 때문인지 마이엔과 릭 베송은 그녀의 나이가 15살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마이엔은 16살 나이에 임신을 했고 딸을 한 명 낳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린 여자와 중년 남성의 교제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마이엔 본인에게는 자신의 진실된 삶 이야기였고 영화 레옹은 남편인 릭 베송과 자신의 사랑 이야기로 비춰진 것이죠. 사실 마이엔과 마틸다에게는 큰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마이엔은 레옹의 마틸다처럼 어린 시절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배우였는데 둘은 신혼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매일 밤 싸움을 벌이다 결국 이혼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둘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모두 딸에게 풀었다는 것인데 아빠는 마이엔이 8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그녀가 사춘기 소녀가 될 때까지 때리고 욕하며 학대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고팠던 마이엔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끌리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어린 나이에 릭 베송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둘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릭 베송이 영화 제5원소를 찍다가 주연 여배우 밀라 요보비치와 성관계를 나눈 것이죠. 마이엔은 결국 릭 베송과 이혼했고 딸과 함께 도망가듯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릭 베송 감독의 불륜과 함께 레옹 영화에 논란이 생기자 사람들은 갑자기 나탈리 포트만의 부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자기 딸을 그런 작품에 출연시키냐고 쑥덕거렸죠. 이에 나탈리 포트만은 레옹에 출연한 것은 순전히 자신의 선택이고 지금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나탈리 포트만의 부모님은 딸이 배우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예일대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로 딸도 자신처럼 전문직이 되길 희망했죠. 하지만 나탈리는 배우가 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아빠는 그럼 성을 바꿔 데뷔하기를 권유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의 원래 본명은 나탈리 헤르슐라그인데요. 헤르슐라그라는 성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나탈리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바로 가문 자체를 알아보고 행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탈리는 할머니의 처녀성인 포트만을 따 나탈리 포트만이라는 이름으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탈리 포트만은 레옹의 캐스팅 오디션에서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잊지 못한 캐스팅 디렉터는 이후 적당한 마틸다를 찾지 못하자 다시 나탈리 포트만에게 연락했고 결국 그녀를 최종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디션 영상을 보면 왜 캐스팅 디렉터가 그녀를 잊지 못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죠. Somebody didn't do it someday or another. I would have probably done it myself. 어린 나이에도 떨지 않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으로 당당히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레옹의 마틸다 역과 찰떡입니다. 작품의 외설 논란을 떠나 레옹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작품으로 나탈리 포트만은 어린 나이에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오히려 그녀에게 큰 독이 되어 나탈리 포트만은 어린 시절부터 비극적인 사건들을 계속 겪게 되죠. 롤리타 컴플렉스. 레옹의 성공 이후 나탈리 포트만 주변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첫 팬레터는 한 중년 남성이 보낸 것으로 편지에는 그녀를 범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성적 판타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충격받은 나탈리는 두 번 다시 성적인 영화는 찍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녀에게 19금 영화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대놓고 중년 남성이 소녀를 갈망하는 영화 로리타의 주연 자리였죠. 영화 로리타는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37살의 교수가 12살 소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같이 있기 위해 소녀의 엄마와 결혼하고는 소녀를 성적으로 취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이후 롤리타 컴플렉스의 어원이 되죠. 이전 작품 레옹에 출연하며 뜻하지 않은 성적 대상화를 경험한 나탈리는 더 이상 섹슈얼한 영화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며 단호히 작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영화 제작사는 그녀의 자리에 도미니크 스웨인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는데요. 이후 로리타는 선정적인 주제 때문에 배급사를 제대로 찾지 못해 망해버렸고 배우 도미니크 또한 성적인 모습이 강조되는 역할에만 출연하다 연기 생활을 종료하게 됩니다. 로리타를 피한 나탈리 포트만은 대신 영화 스타워즈 보이지 않는 위험에 여왕으로 출연하였고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연이은 성공으로 한창 몸값이 오른 나탈리 포트만은 이번에도 의외의 선택을 하는데요. 돌연 연기 생활을 중단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한 것이었죠. 그녀의 결정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역 배우들은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연기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보통 대학에 간다 해도 연기 전공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 연기 전공이 아닌 심리학 전공으로 진학하는 나탈리 포트만의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예인 특혜로 입학하는 거라며 나탈리 포트만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그녀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한 것은 사실 가면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소녀가 아니라 똑똑한 여성, 진지한 여성으로 보여지고 싶어서였죠. To express myself sexually, I would feel unsafe. So I quickly adjusted my behavior, how bookish I was and how serious I was. 자신에게 씌워진 성적 이미지를 최대한 탈피하고 싶었기에 그녀는 일부러 무리해서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고 똑똑한 여성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녀의 노력에도 계속 그녀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연예인 중에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인기 가수 모비는 어느 날 자신의 콘서트에서 나탈리 포트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나탈리는 18살로 모비는 나탈리보다 16살이 많았죠. 나탈리는 모비에게 그의 이번 앨범이 좋다며 칭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녀의 행동이 모비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년 대머리 알코올 중독자인 나에게 아름다운 스타 나탈리가 다가와 나를 유혹하려고 하다니 감격하며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잊지 않고 이후 자신의 자서전에도 나탈리 포트만과 사귀었다며 자랑하듯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에 나탈리는 크게 반발했는데요. 자신은 모비와 절대 사귄 적이 없다며 나는 모비의 팬이어서 졸업 후 그의 공연에 몇 번 간 게 다였어요. 쇼가 끝나고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친구가 되자고 했죠. 그게 나이 든 남성의 부적절한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건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둘은 사귄 적이 없으며 모비의 일방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모비는 나탈리의 인터뷰에 발끈했고 나랑 사귄 거 맞는데 왜 부인하냐? 나랑 사귄 게 부끄럽냐며 증거 사진이라고 당시 나탈리와 찍은 몇 개의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나탈리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아 둘이 사귄 것 같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혹여나 둘이 사귀었다 해도 나탈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서전에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모비는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나이 많은 제가 성숙하지 않게 행동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귄 거는 진짜예요. 이상한 남자들로부터 벗어나고 진지하게 여겨주고 싶었던 나탈리는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공부에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전혀 없었죠. I got in only because I was famous. This was how others saw me. It was how I saw myself. 사실 그녀는 가면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인데요. 가면 증후군이란 남들이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해도 본인은 스스로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남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 자신이 남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하버드에 입학할 때만 해도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연기란 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며 하버드에서 무언가 진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은 연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그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시 배우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성인 배우로 성인 작품에도 도전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찍은 영화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남편감.
나탈리 포트만은 레옹의 성공 이후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작품에 키스씬만 있어도 성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작품을 거절했죠. 하지만 대학교 졸업 이후 그녀는 자신이 성숙해졌다고 느꼈고 새로운 도전을 할 타이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클로저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스트리퍼를 연기합니다. 나탈리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클로저의 감독 마이크 니컬스의 도움이 컸는데요. 졸업, 워킹걸 등 굵직한 작품을 연출하는 마이크는 단순히 관객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성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의미상 꼭 필요할 때에만 성적인 장면을 넣는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촬영 현장에서도 촬영 각도, 의상, 움직임 등 모든 면에서 나탈리를 배려해 주었죠. 나탈리 포트만은 감독이 친아빠보다 제 노출을 더 보기 싫어하세요 라고 장난치며 그를 전적으로 믿었고 결국 그녀는 클로저에서 180도 다른 연기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그녀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나탈리는 또 하나의 대작 블랙스완에 출연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녀는 발레리나 리나를 연기하며 광기와 불안에 사로잡힌 스릴러 연기를 선보였고 오스카라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크게 기뻐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했는데요. 세간에는 여자 배우가 오스카상을 타면 곧 남편이 바람을 피고 이혼당한다는 오스카의 저주가 떠돌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탈리 포트만은 수상하기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벤자민 밀피, 발레리노인 그녀의 남편은 블랙스완의 안무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나탈리 곁에서 발레를 알려주며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둘은 사랑에 빠졌죠. 사실 나탈리 포트만은 연애에 있어 꽤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녀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보다 천천히 남자를 알아가는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녀는 올바른 남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남자들을 사귀어 보며 최고의 남편감을 골랐는데요. 캐나다 배우 헤이든 크리스텐슨, 베네수엘라계 포크 가수 더벤드라 베나트, 영국 출신 모델 네이션 보글, 멕시코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등 다양한 국적의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잠깐씩 만나다 모두 헤어지게 되었죠. 똑똑하고 성공한 여성이었던 나탈리 포트만은 부족할 것 없는 여자였고 그녀에게 결혼은 매우 신중한 문제였기 때문에 남편감이 아닌 남자들과는 곧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자신보다 4살 많은 잘생긴 프랑스 안무가를 만났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당시 나탈리 포트만은 이미 세계적인 스타였기에 벤자민 밀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차이가 벌어졌지만 나탈리는 벤자민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남편을 만난 것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당시 벤자민은 오래 사귄 여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자벨라로 같이 발레를 하며 알게 된 사이였고 둘은 꽤 오랜 기간 사귀어 동거까지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죠. 하지만 벤자민은 나탈리를 보자마자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곧바로 여친과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교제를 시작합니다. 벤자민과 나탈리는 사귄 지 약 1년 만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출산 후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죠. 참고로 나탈리는 캘리포니아의 빅서 지역에서 유대인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유대인인 나탈리 포트만은 자신의 아들도 유대교 뿌리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이름 지었습니다. 결혼식 후 5년 뒤 이들은 딸 아멜리아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스카의 저주는 그녀를 비켜간 것처럼 보였죠. 오스카의 저주. 오스카의 저주는 속설 같지만 나름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힐러리 스웬크, 니콜 키드먼, 샤를리제 테론, 리스 위더스푼 등은 모두 수상 후 얼마 안 있어 이혼하게 되었죠. 이 저주 때문인지 나탈리 포트만의 남편도 결국 바람을 피고 맙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20살 어린 25살의 여자와 바람을 폈죠. 불륜 상대는 카미유 에티엔, 프랑스 환경운동가인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해 외쳤지만 사적으로는 벤자민의 사무실에서 그와 미래를 즐기는 이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파파라치가 벤자민과 카미유가 입을 맞추는 사진을 찍으면서 이들의 불륜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나탈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남편 벤자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잠깐의 실수였고 아무 의미 없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나탈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탈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평생 남편의 불륜을 덮어주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결국 어느 날부터 나탈리는 매번 공식 석상에 끼던 결혼 반지를 더 이상 끼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커플은 별거를 시작했으며 나탈리는 아이들과 살고 벤자민은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죠. 아직 이 커플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성공했지만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학업의 길을 선택한 나탈리 포트만. 책 마음 가면에 따르면 자신을 둘러싼 가면을 벗는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남들에게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쓰는 것으로 스스로 취약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탈리 포트만은 남들에게 시시해 보이는 연기일지라도 자신은 연기가 정말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연기에서의 도전을 이어나갔는데요. 남편을 고르는 데에 있어서도 진중했고 최고의 남편감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남편의 불륜으로 위기를 맞은 나탈리.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그녀의 또 다른 명연기를 담은 작품이 곧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마음 가면, 저자 브레네 브라운,